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2013년 이명박 정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윤석열 검사.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부활한 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파격 승진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두고 갈등을 빚었지만 국민들은 이를 뚝심으로 받아들였고 검사 윤석열은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하지만 뚝심과 독선은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국힘을 접수해서 이게 지금 이준석이 아무리 까불어 봤자 3개월짜리입니다. 3개월짜리. 들 가서 개판 치면은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한 뒤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당사를 찾아간 기습 입당이었습니다. 우리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또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해가는 것이 도리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맞이한 사람은 윤핵관으로 불리게 되는 권영세 당시 대외협력위원장과 장제원 의원이었습니다. 사실 뭐 그게 법에 무슨 대표 만나고 원내대표 만나고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는 느낌이 지구가 이상했던 거죠.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면은 어쩌다가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정당의 법도도 모르고 국가 운영의 도리도 모르는 사람이 정당 하나를 그리고 또 국가를 절단내는 상황이 왔느냐. 대통령 취임 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 축출이 시작됐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상납 의혹을 고리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왜 3월 9일 날 대선 승리를 하고도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를 받지 못했으며 당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2인자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는 대형 스캔들이 터지면서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한 전 장관은 총선 패배 뒤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지만 석 달 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돌아왔고 12.3 계엄 사태 때는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뜸을 들이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찬성 입장도 밝혔습니다. 여당의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막은 것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을 제가 막으러 나서는 순간 속된 말로 나는 엿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친윤계의 주도로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했고 한 전 대표는 사실상 끌려 내려왔습니다. 이준석, 권성동, 주호영, 정진석, 김기현, 윤재옥, 한동훈, 황우여, 권영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국민의힘 대표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은 12번이 바뀌었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현재 국민의힘의 투톱인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는 윤핵관인 권영세, 권성동 의원입니다. 당대표 바꿔버리고 비상대책위원장도 임명했다가 바꿔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망가지나요 관계예요. 형식은 민주주의 국가였는데 내용은 독재 국가의 독재자가 아니었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만취 음주운전 전력, 행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입맛대로 인사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극우 성향 인사들의 자리도 챙겼습니다. 노동부 장관에는 정광훈 씨와 극우 집회를 주도하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정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입니다.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는 고시 영어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를 앉혔습니다. 현금성 자산만 해도 40억이 넘는 김 여사의 눈에 300만 원짜리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라고 주장한 안창호 씨가 국가인권위원장이 되는 등 곳곳에 검찰 출신들이 포진했습니다. 방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 자리에도 사상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왔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현재 윤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을 만큼 대통령의 측근이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 시절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이었습니다. 정부 요즘은 검찰 출신이 독직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법제처장은 물론 국가보훈부 장관,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검찰 출신이 맡았고, 대통령실 요직에도 검찰 출신 인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검사 내부적으로 그 상급자 검사장이든 총장에 대해서 자부심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기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돼요. 그 앞에서 전 지검장 검사장이라면 할 얘기 할 줄 알았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침묵해요. 말 못해요. 고용노동부엔 2023년 사상 처음으로, 교육부엔 11년 만에 검사가 파견됐습니다. 일단은 장악력을 높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국가기관에 전반적으로 확산이 돼서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네트워킹을 해가면서 표적, 압박, 별건, 먼지털이 같은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됐던 거고.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인사청문 대상자는 총 29명.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왕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과 판단을 하면 다 그냥 그대로 시행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내거나 조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받아들이거나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멀리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